자, 이번 강의 주제는 추상자료형입니다. 요즘 전산 시험에 추상 관련 내용이 좀 더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추상자료형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추상자료형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추상자료형이 뭔지 한번 미리 짚어보고 각 언어에서 이 추상자료형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하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추상자료형은 다르게 추상적 데이터 타입, 영어 약어로는 AD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능 같은 성적 처리 프로그램은 덩치가 크겠죠.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 뭘까요? 여러 기능인데 몇 가지 대표적인 걸 여기 적었습니다. 성적 처리에서는 합, 평균, 석차, 정렬, 분산, 표준 편차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성적 처리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능을 미리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자, 이 정의 내린 것을 프로그램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에 접목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게 여기 아래쪽에 int 합, 제가 영어로 하지 않고 한글로 하였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영어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서 정의합니다. 국어하고 영어를 합치는 것을 그냥 int 합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럼 평균은 무엇을 하느냐? int 평균 해갖고 국어하고 영어를 평균 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게 곧 뭐냐 하면은 추상자료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상자료형 정의에 보면은 선언을 하는 것이다 또는 명시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렇게 한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형태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추상자료형 형태만 되어 있을 때 과연 C, 자바 이런 데서 이게 실행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빈 껍데기죠. 이 내용만으로는 실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해서 이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아래쪽을 봅니다. 구체적으로 이 합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return, 국어 더하기 영어, 그리고 평균에 대해서는 국어하고 영어를 더한 것을 2로 나눠야 되겠죠. 이런 결과물이 있어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실제로 실행되어서 성적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결과물 완성하는 것을 우리는 구현했다 또는 정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추상자료형 각종 책에 보면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객체에 대한 명세와 구현을 분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명세는 무엇을 말하느냐? 선언한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추상자료형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객체에 대한 명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컴퓨터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구현을 해야 되겠죠. 아래쪽에 이 부분 바로 이게 구현 부분인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일까요? 분리시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해서 이렇게 추상자료형을 만들고 또 구현은 별도로 하나 이거죠. 분리해서 하느냐? 그 내용은 여기 오른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추상자료형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와 구현자를 분리한다. 다시 말하면 추상자료형은 여러 사람이 프로그램 개발하겠죠. A라는 사람이 이 추상자료형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실제 구현한 사람 누가 될 수 있을까요? B라는 사람이 이 실제 내용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또 복잡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았습니다. 학생이 50만 명이 보았습니다. 그럼 50만 명의 데이터를 성적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기능이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합 하나만 구하는 것 또는 평균 하나만 구하는 것도 예를 들어본다면 50만 명의 학생 각각에 대한 평균도 필요하고 과목별 평균도 필요하고 지역별 평균도 필요하고 남학생 여학생별 평균도 필요하고 하나의 평균 기능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 복잡하니까 혼자 프로그램 하는 거 아니고 10명이 프로그램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사람이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추상자료형 이걸 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9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9명은 합에 대한 그 구현을 9명, 어떤 사람 평균, 어떤 사람 석차 등등
이런 걸 나누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맡은 것만 프로그램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합하면은 수능 프로그램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자, 이걸 우리가 추상자료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용자와 구현자를 분리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르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상자료형은 사용 관점, 구현 관점을 명확히 구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아무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쉽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상자료형 알아보기 전에 추상자료형이 뭐냐? 제가 나름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추상자료형 정의가 뭔지,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자, 이 추상자료형 정의, 그 유명한 이소코 자료구조론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여기 가져왔습니다. 자, 이 정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았습니까? 자, 읽어보니까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무슨 뜻인지 확실히 가슴에 와 닿습니까? 물론 이 내용은 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읽어보고 뭔가 이해가 잘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코 교수 책에 정의된 추상자료형 읽어봅니다. 객체의 명세, 여기서 명세는 뭘까요? 명세는 선언을 해둔 걸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설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들 객체에 대한 연산의 명세, 역시 연산의 명세니까 연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객체의 표현과 연산의 구현으로부터 분리된 방식으로 구성된 데이터 타입을 추상자료형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봐도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이 내용을 읽어보았을 때 뭔가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암기하려고 해도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암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분리입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딱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내용이냐? 여기 오른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객체에 대한 명세, 명세는 선언, 설명을 말합니다. 구현을 분리한 것이 무엇이냐? 추상자료형이라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적어도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번 강의에서 뒤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왜 이런 걸 읽어봐도 헷갈리냐 이거죠.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추상자료형, 대표적인 추상자료형이 자바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자바의 인터페이스는 뭘까요? 선언만 해놓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이죠. 이 자바의 인터페이스는 클래스하고 같습니다. 단지 클래스의 일종인데 클래스에서는 그 메서드가 있으면 정의까지 구현까지 되어 있는 것이고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선언만 해둔 것을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 보겠습니다. 추상자료형은 책 같은 데서 뭐라고 하냐면은 객체 플러스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객체는 뭐냐? 데이터, 다르게 속성을 말합니다. 연산은 뭐 당연하게 메서드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클래스에서 생성되는 게 객체죠. 그 객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까? 바로 속성 파트, 속성은 데이터 영역이 되는 것이죠. 메서드로 구성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뭐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자, 추상자료형에서 객체가 나오고 그리고 객체는 다시 속성과 메서드가 있는데 추상자료형에서는 객체 플러스 또 연산 이렇게 뭔가 중복이 되어 있죠.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이런 용어 사용에서 일관성 없이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저렇게 막 중복되게 사용합니다. 해서 우리가 이런 걸 읽어보면은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읽어봐도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해결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방법은 없는 것이죠.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어떤 전산 대표하는 사람들 그 단체에서 회의를 열어서 우리 이 전산 관련 용어는 좀 일관성 있게 사용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공부하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해결될까요? 저는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전산공무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시험 등등 책에서 말하는 걸 잘 분석해서 이해를 하고 시험장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추상 자료형에서 객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체에서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된다라고 했을 때 이 속성 파트, 이 데이터 파트를 추상 자료형에서는 또 객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헷갈립니까? 저도 공부할 때 참 헷갈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갖고서 뒤에서 다루는 이 추상 자료형 잘 듣고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는 이 추상 자료형을 또 다른 책에서 말하는 정의를 하나 적어 두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추상 자료형은 데이터 타입 정의가 그 데이터 타입 구현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설명하는 이 내용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추상 자료형 잘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자바에서 추상 자료형입니다. 이 자바는 추상 자료형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자바에서 제공하는 추상 자료형은 인터페이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바 인터페이스 공부하지 않았으면 자바 인터페이스 꼭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이 자료구조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언어가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C는 알아야 되죠. 지금 현재 자료구조는 기본적으로 C로 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바로도 조금 출제될 수는 있지만 자바로는 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바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죠. 파이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파이썬이 또 주류를 이룰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제가 자바 추상 자료형 설명하기 전에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안다 하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바에서 제공하는 추상 자료형이 뭐라는 것이죠? 바로 인터페이스가 추상 자료형입니다. 인터페이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언만 한 것이지 그 정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추상 자료형은 선언만 한 것을 말합니다. 그 정의는 다르게 말하면 구현을 말하는 것이죠. 구현은 별도로 하는 것이 추상 자료형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코드는 제가 뭐 특별하게 설명 안 해도 자바 알면 금방 이해될 수 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합니다. 자, 이때 인터페이스 A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A가 뭘까요? 추상 자료형. 여기 점선 사각형으로 한 부분이 추상 자료형이죠. 바로 이 add라는 메소드하고 sub라는 메소드를 무엇만 하였습니까? 선언만 하고 이걸 설명을 한 것이죠. add는 메소드 선언한 후에 이거는 덧셈을 하는 것이다. sub는 뺄셈을 하는 것이다. 바로 이걸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명세했다.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선언만 한 것은 실제로 실행되는 건 아니죠.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완성시켜야 되는 거죠. 그거는 바로 여기서 이 A를 상속 임플리먼트 받아갖고 클래스 B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 구현한 것이죠. 이렇게 실제로 구현해야지만 이 밑에 메인 메소드에서 이렇게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이 되어서 두 수를 합하고 또 두 수를 뺀 결과 102하고 98이 출력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자바에서 제공하는 뭘까요? 추상 자료형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이야기합니다. 자바의 추상 자료형이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추상 클래스죠. 그러면 추상 클래스는 추상 자료형일까요? 그러면 추상 클래스 설명하기 전에 그럼 자바의 클래스는 추상 자료형입니까? 자바의 클래스는 추상 자료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상화한 것하고 추상 자료형은 다릅니다. 추상 자료형은 선언만 한 것이지 정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바의 클래스는 선언만 한 것인가요? 아니죠. 그 정의까지 있죠. 그래서 비슷하지.
자바의 클래스는 추상 자료형이 아니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자바의 추상 클래스는 추상 자료형입니까? 앞에 추상 붙어 있으니까 추상 자료형 같죠? 자바의 추상 클래스는 반쪽 추상 자료형입니다. 자바 한 사람들 다 알죠? 왜냐하면은 자바의 추상 클래스는 그 안에 들어있는 메소드 중에서 일부는 추상화되어 있고 일부는 완성되어 있죠. 해서 반쪽짜리 추상 자료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자바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가 완벽한 추상 자료형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럼 이런 추상 자료형을 갖고서 시험 문제라든가 교재성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오른쪽에 많이 내용을 적어 두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하였고 제가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설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하니까 이 내용을 시간 내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추상 자료형 자바의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C 언어에서 추상 자료형입니다. 앞에서 자바는 추상 자료형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C 언어는 자바처럼 추상 자료형을 제공할까요? 인터페이스 같은 거? C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C 언어는 자바처럼 이 추상 자료형을 제공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추상 자료형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공하지 않으면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아래 코드를 봅니다. C에서 추상 자료형, 여기 점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추상 자료형 개념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C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였습니까? 함수로 구성되어 있죠. 바로 이 함수 add하고 무엇을 덧셈, 서부, 뺄셈을 이렇게 선언만 해둔 것이죠. 두 수를 더한다, add, 두 수를 뺀다, 서부 이렇게 선언만 하고 그 정의를 적지 않은 것이 곧 뭘까요? 추상 자료형입니다. 추상 자료형 아무것도 아니죠. 단지 이 내용은 앞에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구현한 것이고 C에서는 인터페이스 이런 게 제공 안 되니까 그냥 내가 함수 정의해서 선언하고 나중에 구현하고 이렇게 실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 아래쪽은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자바하고 똑같은데 단지 C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오른쪽 하단 이것도 읽어보면 되죠. 다 설명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자바에서 말하는 추상 자료형, C에서 말하는 추상 자료형, 그 내용, 의미는 똑같은데 그 어느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이번에는 C++ 언어에서 추상 자료형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C++는 추상 자료형을 제공할까요? 자바의 인터페이스 이런 걸 제공할까요? C++는 추상 자료형을 제공하는데 자바의 인터페이스 이렇게 제공하지 않고 C++의 추상 자료형은 그냥 클래스로 제공합니다. 자, 여기 점선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바로 추상 자료형 파트입니다. 자, 살펴봅니다. 앞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두 수를 더하는 것은 add, 두 수를 빼는 것은 sub. 뭐 똑같은 거니까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죠. 단지 C++에서는 자바처럼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클래스를 이용해서 추상 자료형을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선언만 하고 그 정의, 구현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추상 자료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합니다.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도 있고 추상 클래스도 있고 그냥 클래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C++에서는 인터페이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클래스 하나로 추상 자료형을 만들어 쓸 수 있고 또 클래스를 이용해서 일반 정의에서 일반 클래스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었습니까? 그럼 좀 더 살펴보면 바로 C++에서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추상 자료형 만들고 그 정의는 구현을 아래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부분 바로 이 클래스 이름 A하고 이 세미콜론 아니지 콜론이죠. 땡땡을 두 개 하고 add를 이렇게 정의하고 서브도 어떻게 되죠? 역시 뺄셈 이렇게 정의하고 메인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역시 아래쪽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번에는 시뿔뿔에서 추상자료형을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택에 대한 추상자료형입니다. 스택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단지 이번 설명은 앞에서 자바, C뿔뿔에서 추상자료형을 어떻게 사용자가 정의하고 실제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하느냐 그걸 설명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우리가 일반 교재, 자료구조론 이런 같은 교재에서 이 추상자료형은 어떻게 설명하냐 그걸 다룹니다. 자, 스택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스택의 기본 입출력은 입력은 푸시, 출력은 팝이라고 하고, 입출력이 이루어지는 꼭대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탑이라고 하고, 그 반대쪽은 바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스택 입출력에서는 가득 찼느냐, 비어 있느냐 이런 등등을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추상자료형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아래쪽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핵심은 추상자료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객체 파트하고 연산 파트로 구성됩니다. 이 구조는 무엇하고 똑같다라고 하였습니까? 클래스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클래스의 속성 파트가 데이터 영역이 되고 메서드 파트가 연산 영역이 되는 거죠. 그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아래쪽에 먼저 객체 파트, 바로 이 객체 파트는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택에 A, B, C 이렇게 데이터를 넣을 수 있고, 스택에 1, 2, 3, 4, 5 이런 자료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객체 데이터 파트는 어떻게 명세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바로 0개 이상의 원소를 가진 유한의 순서 리스트. 이거는 정의할 때 말은 조금 다르게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바로 이 내용을 정의해서 뭐라고 한다라고 하였습니까? 객체의 명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는 데이터의 명세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 명세는 또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또 제가 강조합니다. 다르게는 선언했다 또는 정의했다, 또 다르게 쉽게 이야기하면 설명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상자료형의 두 번째 파트, 바로 연산 파트. 바로 이 연산 파트는 함수 영역이 되는 것이죠. 다르게는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메서드 파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로 우리가 스택 입출력하기 위해서는 스택을 생성하고 비어있느냐 가득 찼느냐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푸시 팝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무엇이라는 거죠? 설명을 한 것이죠. 이걸 다르게 무엇이라고 하느냐, 객체에 대한 연산의 명세, 바로 위에 정의한 선언한 이 객체에 대한 아래쪽은 뭘까요? 연산이 되는 거죠. 해서 아래쪽 연산 부분은 객체에 대한 연산의 명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하면 이 연산의 명세는 다르게 선언 또는 정의 또는 설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단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뭘까요? 설명, 선언만 한 것이지 구현한 것은 아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추상자료형에서는 구현은 하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수에 대한 사칙 연산의 추상자료형입니다. 역시 이론 교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바로 이 객체 파트, 데이터 파트하고 연산 파트로 구성된다라는 것이요. 추상자료형은 우리가 사칙 연산이니까 바로 이 객체 데이터의 명세는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가 가질 수 있는 정수지파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죠. 그럼 연산은 뭘까요? 사칙 연산이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입니다. 바로 여기 add, sub, mul, div 이게 뭘까요? 정수에 대한 사칙 연산을 연산 파트에서 명세한 것이죠.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이 정수에 대한 사칙 연산의 추상 자료형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앞에서 추상 자료형 정의를 제가 다시 한번 적었습니다. 자, 이제는 공부를 하였으니까 이스코 자료구조론에서 정의한 이 추상 자료형 정의 읽어보면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제가 핵심은 바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 선언과 구현을 분리하는 것이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은
추상자료형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더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왜 추상자료형은 선언과 구현을 분리할까요? 프로그램 개발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하면은 한 사람은 선언을 하고 한 사람은 구현해 놓으면 나는 그것을 단순하게 기능, 사용법만 알면은 이용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추상자료형의 개념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기출문제 하나 분석합니다. 2022년 공무원 7급에서 출제된 추상자료형, 추상데이터 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읽어봅니다. 저는 읽지 않습니다.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답을 찾았습니까? 자, 1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용자들은 추상 데이터 타입 내부에 접근해서 그 내용을 변경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을 여러 사람이 분리해서 프로그램 개발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추상 자료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용자하고 구현자를 분리해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 추상 자료형에는 사용자가 직접 접근해서 변경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접근해서 변경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추상 자료형을 이용하는 것은 이런 원리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사용자는 그 추상 자료형의 기능하고 사용뿐만 알면 쉽게 이용해서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사용자가 추상 자료형에 직접 접근해서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출문제 하나 더 분석합니다. 2021년 공무원 7급에서 출제된 내용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봅니다. 추상 자료형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제가 읽지 않습니다. 답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번 읽어볼까요? 추상 자료형은 자료 구조의 효율적인 여기 핵심이 뭘까요? 구현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틀린 것이죠. 추상 자료형은 뭘까요? 선언만 해둔 것이지 구현은 별도로 처리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내용 하나 더 읽어볼까요? 3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추상 자료형은 객체 지향의 클래스와 개념이 유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추상 자료형 클래스는 제가 앞에서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자바의 클래스하고 자바의 인터페이스는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구현을 해 두기 때문에 추상 자료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C++의 클래스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C++은 클래스를 이용해서 추상 자료형 선언할 수도 있고 클래스를 이용해서 일반 클래스처럼 쓸 수가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에 유의해서 이런 문제 놓으면은 답을 잘 찾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추상 자료형 충분히 잘 이해되었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